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룹형, 그룹 자료형 리스트를 보죠.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그룹 자료형 중에 하나인데, 사용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로 해가지고 안에다가 요소 값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숫자도 되고 또 문자열도 되고, 문자열 숫자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이렇게 하나 요소로 요소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첩해서 리스트를 안에 이 안에도 또 3중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인덱싱은 문자열하고 똑같이 0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하나들을 각각 지칭하죠. 예를 들면 요 경우 D인 경우도 요 하나가 0번 쉼표로 하나 분리되어 있잖아요. 요 두 번째가 2가 1번이, 근데 여기가 요렇게 하나가 2예요. 두 번째 0, 1, 2.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설명할 때마다 이게 세 번째인데 인덱스는 2죠. 항상 헷갈려 하는데, 요걸 요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봤을 때 컴마로 구분된 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가장 큰 D가 가지고 있는 요소는 4개인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다만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또 별도로 자기는 리스트로서 안에 2개를 갖는 거지, D라고 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요소는 4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요걸 한번 보죠. 그래서 D3 하면 요거 마지막 네 번째 요 놈이 이제 나오죠. 그걸 가리키는데, 근데 이제 D3이라고 하는 얘가 자기가 가리키는 것 자체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이니까 그 안에서도 또 리스트에 사용하는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3하고, 그럼 요 놈, 요게 되겠죠. 요 놈으로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제일 뒤에 있는 거에,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2차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1차원, 저 전체 가장 바깥에 있는 대괄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 번째를 가리키고, 고놈을 대상으로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게 리스트니까 또 가리키는 거죠. D3을 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안에서 마이너스니까 제일 뒤에 있는 거죠. 그때 is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제 가리키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스트 문자열하고 똑같이 이렇게 슬라이싱이 됩니다. 부분 얻어냈었죠. 부분 요소들을 0부터 3까지니까 3은 포함 안 되고, 앞에 0은 포함되고 2까지죠. 0, 1, 2 이렇게 부분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거죠. 리스트도 문자열처럼 이제 더하면 컨캐터네이트 됩니다. 합쳐져, 병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1, 2, 3이라고 문자열, 리스트하고 B라고 하는 리스트 요거에 요놈하고 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주죠. 요소들을 이어가지고. 이거 마찬가지 그 안에 있는 얘들도 이제 예를 들면 B0 봅시다. B0면 요거죠. 라이프죠. 문자열이죠. 그 문자열에다가 하이하고 이렇게 요거 전체가 문자열이에요. 여기가 뒤 오른쪽에 있는 요거 플러스 기원. 문자열과 문자열을 합하면 두 개의 문자를 합쳐놓은 거다. 라이프 하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경우로 봅시다. A0는 1이고, 오 문자죠. A0는 숫자 1이에요. 1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요 문자열하고는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는 더해버리면 말고 산술 연산이 되는데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놈은 이제 문자열이니까 숫자와 문자열이면 더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타입 에러라고 하고, unsupported operand types for 플러스는 플러스 오퍼레이터죠. 요거에 대해서 피연산 오퍼랜드가 타입이 지원되지 않는다. 플러스 한쪽은 인티저 정수고 숫자죠. 그리고 하나는 문자열. 정수와 문자열 사이에 플러스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요거 두 개가 지원되지 않는다. 문자라 아니 숫자하고 문자는 더해지지 않는다. 이건 A1은 지금 숫자잖아요. 이거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리스트를 3번 더하는 거잖아요. 1, 2, 3, 1, 2, 3 이걸 3번 합치는 거죠.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문자라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시켜 줄 수 있다는 게 변경 가능하다. 아까 얘는 변경 불가능하다 그랬죠. 리플레이스를 쓰는 경우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리턴해 주지 원래 있는 문자열의 안에 있는 것들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 리스트는 변경 가능하다. A의 2번째 A의 0, 1, 2니까 끝에 3이죠. 그놈을 99 값으로 새롭게 할당해라 라고 1, 2, 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값을 할당해주면 사실 이거는 약간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A가 리스트로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1부터 2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0은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 안 된다니까 이것이 요거 아닐까? 근데 요거하고 다릅니다. 요거하고 의미상으로는 앞에 건 포함하고 뒤 건 포함 안 되니까 이게 A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보면 얘는 리스트예요. 리턴 값이 A에 1을 하면 얘는 리스트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값이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로 하는 데다가 이제 리스트로 대체해 주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에다가 뭐였죠? A, B 이렇게만 씁시다. 이렇게 하면 얘 결과에 A, B가 분할 요 A 자체에 이렇게 요소값으로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 밸류 하나 값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요 하나에 요 원소값 하나를 요놈이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리스트로 차이가 있죠. 쉽지 않은데 물론 이렇게 실제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지금까지 저도 코딩을 상당히 오래 해봤지만 이런 형태의 문법적인 부분은 있지만 경우는 근데 아무튼 차이는 알아둬라. 요거하고 A의 2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집어넣을 때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 이거죠. 물론 여기 지금 그렇게까지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는 거고 뭐 이제 요 밑에 있는 경우가 그 경우죠.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럼 제일 뒤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99에다가 그 대신 요걸 리스트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만약 이걸 풀어서 넣으려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 슬라이싱 기호로 지울 때는 대를 쓰죠. 대를 해서 해당하는 인덱스를 주고 제일 뒤에 걸 지울 때 이렇게 하고 어펜드 하게 되면은 리스트에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추가합니다. 어펜드 소트 하게 되면 이제 정렬을 하죠. 아스키 코드 값에 아스키 코드 값 아니면 파이썬에서는 유니코드를 쓰니까 유니코드에서 순서상으로 숫자로 보고 대문자가 더 앞에 있거든요. IST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정렬을 리스트 안에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가 그 아스키 코드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결국 문자도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더 빨라. 숫자가 더 작아. 대표되는 게. 그래서 대문자 있는 것들이 앞에 나오고 여기는 소문자가 되어 있죠. 다음에 뭐 리버스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dir 해보면 여기 리스트에다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죠. 함수들이 지금 하는 게 뭐 어펜드 발음을 했었죠.
지금 리버스 소트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그 예를 들면 A의 소트다 이렇게 소트를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우저에 찾으면 설명이 사용 방법 자세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아이파이썬에서 이렇게 해보면 소트라고 하는 끝에 물음표를 하나 이렇게 추가해주면 이 소트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여주죠. 키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정렬을 리버스를 기본적으로 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리버스를 true로 해주면은 소팅을 역으로 해준다는 거죠. 역으로 1, 2, 3, 4, 5였다면 5, 4, 3,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확인해보고 사용 방법들도 알 수 있다. 또 인플레이스에서 자체 A가 변경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리버스는 역으로 순서를 리버스하고 소트가 안 나오네. 요거 소트 요거하고 차이점은 얘는 실제 값들을 가지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면 리버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나요? A 점 소트 하고 여기서 안 되나 보네. A는 이렇게 인트자하고 리스트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1, 3, 1, 3, 2, 5 뭐 이렇게 4 봅시다. 하면 A.sort 이렇게 하면 A가 1, 2, 3, 4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거든요. 오름차순으로. 근데 만약 이걸 거꾸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리버스 하고 true 이렇게 해주면 true 4, 3, 2, 1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리버스가 기본으로는 false로 되어 있어요. 역으로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리버스가 여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오름차순이야. 작은 것보다 큰 순으로. 역으로 큰 내림차순, 큰 수부터 작은 수를 true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근데 리버스는 실제로 값을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거꾸로만 해주는 거예요. 정렬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9, 1, 4, 3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차례를 이렇게 해주는 게 리버스의 함수가 아까 문자에도 있는 것처럼 안에 있는 요소값에 인덱스를 넣으려면 인덱스라고 하는 걸 써주면 되고 또 인서트라고 해가지고 0번 인덱스에다가 요 숫자를 집어넣어라 그럼 요 원래 있는 애들이 뒤로 한 칸씩 밀려가죠. 리스트는 이렇게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변경 가능하고 이렇게 또 리스트를 늘려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리스트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팝 제거하는 게 이제 리무브 99 요소 값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죠. 값이 제거된 거고 또 제거하는 것 중에 팝이 있어요. 팝 할 때 팝은 인덱스를 써서 하는데 아무것도 안 써주면은 가장 뒤에 있는 놈이 빠져나간다고요. 3이 제거되죠. 또 지적해 줄 수가 있어요. 지정 0번 첫 번째 리무브는 요소 값으로 안에 들어있는 값을 팝은 인덱스로 인덱스를 안 써주면 제일 뒤에 있는 거 좀 헷갈리죠. 이렇게 하고 또 차이점이 또 리무브는 리턴을 안 해줘. 그냥 없애고 말아. 근데 팝은 없애면서 걔를 리턴해 준단 말이야. 그 값을 활용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한다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A하고 리무브 이렇게 해서 4를 제거하잖아요. 여기다가 B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받으면 B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순수하게 A에 4만 없애버릴 뿐이야. 근데 팝을 쓰면은 하고 뭐 0번을 해봅시다. 안 쓰면 제일 뒤에 있는 1이 나오겠죠. 1이. 그렇지만 0번을 하게 되면 인덱스는 요거는 요놈은 이제 빠지는데
A 하면 이제 빠졌잖아요. 3이. B를 보면 B에가 3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리턴 값이 있어. 리무브는 리턴 값이 없어요. 없고 또 사용하는 것도 얘는 인덱스를 사용하고 얘는 실제 값을 사용하고 리스트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워야지.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도 이제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뭐 계속 써봐.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건 자꾸 써봐야지.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이 이제 카운트 이 안에 있는 리스트 중에서 E라고 하는 밸류가 몇 개인지 E가 지금 4개 있나 보죠. 이런 식으로. 튜플도 해보겠습니다. 튜플은 좀 간단합니다. 튜플은 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내부 값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얘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막 변경하고 조작할 때 쓰는 거고 얘는 딱 그 값을 고정해 놓고 참조만 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튜플은. 튜플은 또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로로 쓰죠. 소가로라고 하고 소가로. 얘는 대가로, 얘는 소가로. 근데 하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컴마를 하나 찍어줘야 돼. 요소 값을.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하나의 값인지 튜플인지 구별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A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가 그냥 1이라고 하는 밸류야, 밸류. 정수형 밸류. 왜냐면 이런 게 수식에 이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1 곱하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요건 이제 수식에서 쓰는 가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투필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튜플이 되잖아요. 이렇게 타입을 보면 튜플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A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정수잖아, 인티저에. 근데 또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컴마 가로 안 치고 이렇게 해도 튜플이 돼요. 이렇게 그 부분만 주의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아. 이렇게 가로에서 여러 개 컴마로 구분해가지고 튜플이 되죠. 또 이렇게 하나짜리도 해준 것처럼 3개짜리도 가로 빼도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튜플도 튜플 안에 뭐 튜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요소 값을 가질 수 있고 인덱싱도 똑같아요. 앞에서도 0부터 쉬고 뒤에는 마이너스 1부터 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에 있는 애들은 요거 T4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여기 컴마로 구분되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 요소 값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3번 0, 1, 2, 3 요놈에 리턴 해준 것도 요 라이프하고 있으라고 하는 튜플이잖아요. 그놈의 끝을 가리키려면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아까 리스트하고 똑같이 할 수 있고 또 슬라이싱도 됩니다. 0부터 3은 빼고 0, 1, 2까지 도한데 컨캐트네이트 도하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값을 만들어 주니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자체의 T1이나 T2는 변화된 게 없어.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된다. 물론 아까처럼 이제 T1이 뭐죠? 튜플하고 지금 이상 엉뚱하게 지금 튜플하고 문자열하고 합쳐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튜플도 곱하기 3개를 더한 거죠. 요거 더하기를 3번 한 거잖아. T2 더하기 T2 더하기 T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새로 만들어주고 T2 자체는 변화가 없다. 새로 만들어서 리턴해 준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하고 차이가 T2의 2 요거의 2니까 0, 1, 2, 3이죠. 요 값을 99로 바꾸려고 시도하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 에러가. 아까 요건 여기에서 가능했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끝에 3자 대신에 99를 넣을 수가 있는데 튜플은 안 된다. 튜플 오브젝트는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아이템 할당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 튜플은 그래서 이렇게 뭐 내용 자기 데이터를 변경하는 데 쓰지 않기 때문에 참조만 할 수 있도록 값이 뭔지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는 리스트보다는 훨씬 좀 덜하죠. 마지막으로 그룹 자료형 중에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는 별로 있지 않은 자료형인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하죠. 마지막에 한 집합도 있구나. 이건 마지막이 아니네.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함께 가장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자료 행위이기도 하죠. 키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키를 가지고 인덱싱을 해요. 안에 요소값 컬리 브레이스라는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를 사용하고 각각의 그 요소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키하고 콜론하고 밸류 이렇게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이 하나의 이제 요소값이죠. 딕셔너리에. 그러면서 앞에 있는 콜론의 앞부분이 키야. 이걸 인덱스로 쓰는 거예요. 뒤에가 이제 값이고. 세 개 요소값을 가지고 있죠. 키는 네임, 폰, 버스고, 값들은 그다음에 여기 숫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추가하려 그러면은 0, 1, 2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덱스를 완전 명시적으로 있는 키를 사용해야 된다.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키하고 밸류를 해주면 돼요. 이런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에 쓰는 그런 인덱스가 아니고 명식으로 키인 1이에요. 키인 1. 그래서 새로운 키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값이 a라고 하는 문자리다. 여기 뒤에 추가되어 있잖아요. 여기 순서가 없어. 순서가 앞에서 또 0, 1, 2 아까 튜플이나 리스트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키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펫도 추가하려면 펫이라고 하는 키를 만들고 독이라고 하는 걸 추가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거하려면 키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이제 없애면 되죠. 요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놈이 0, 1 요놈이 아니고 여기 1이라는 키를 가진 얘가 없어지는 거죠. 1, A가 없어졌죠. 그 값을 보려고 그러면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인덱스 대괄호 안에다가 키를 써주면 그 값을 얻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키만 보려고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키스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키만 쭉 이렇게 얻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놈을 리스트로 이제 변환해 가지고 이렇게 0, 1, 2, 3 이렇게 인덱싱을 이용해서 키만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할 때 이렇게 형변환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딕트 키스라고 하는 이렇게 데이터 자료형인데 딕셔너리 안에 있는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리스트로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가로로 해서 요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게 요게 나오는데 그놈을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거 리스트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 타입에 자료형에 키스가 있는가 하면 또 밸류만 넣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이렇게 리스트 함수에 인자로 넣어주면 이렇게 리스트로 넣을 수 있죠. 두 개를 쌍으로 넣는 것도 있어요. 아이템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에 이렇게 튜플로 키 밸류 이렇게 튜플의 형태로 이제 얻을 수 있죠. 클리어하면 다 지워버리는 거. 그래서 공백 딕셔너리를 만들 때 실제로 요즘 뭐 제이슨이 하는 파일 포맷들이 다 이런 키 밸류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해요.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것은 다른 언어를 했던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뭐 C 언어 같은 경우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딕셔너리 자료형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 중에 집합이 있어요. 집합은 보면 딕셔너리하고 똑같이 중괄호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키 밸류 쌍이 아니고 그냥 리스트나 튜플처럼 요소값 하나를 이렇게 갖도록 하죠. 아니면 리스트나 튜플 같은 걸 가지고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아까 리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튜플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자료형을 그룹 자료형을 갖다가 이렇게 형변환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set 리스트 튜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그래서 이제 그 집합에 있는 집합은 이런 뭐 엔드 연산이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집합 찾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아까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A는 딕트가 돼버리죠.
가지고 이렇게 알지 되는데 그런데 dir하고 이렇게 써야 이렇게 되는데 꼭 객체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이렇게도 이렇게 있죠. 이 이제 뭐 아까 일단 인터섹션이 차집합 뭐 이렇게 있죠. 뭐 그 집합 배울 때 쓰는 그런 거 유니온 뭐 합집합 뭐 이런 거 차집합 이런 거 M%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어디가 있냐? IND AND 교집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함수를 불렀어도 인터섹션이라고 해서 불렀어도 되고 아니면 M% 기호가 요 IND란 말이야. 아까 함수처럼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B 이렇게 해도 되고 A I AND 이렇게 하고 다른 집합이 이렇게 하면은 똑같다. 요거하고 요거 똑같아요. 업데이트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준 거죠. S2나 S3는 변화가 없어. 그대로 그 교집합을 새로 만들어서 리턴해주고 S2나 S3는 원래 그대로 S2, S3 그대로 있는 경우 이렇게 하고 만약에 S2를 변경시키고 싶다. 새로 교집합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가 붙은 걸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 없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렇다. 유니온도 있고 디퍼런스 등 차집합, 합집합 뭐 얘들은 추가하는 거. 집합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죠. 이렇게. 뭐 집합도 인덱싱 기능이 없어요. 집합에는 또 동일한 원소를 두 개 가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1, 2, 3, 4, 5, 6, 7이 있는데 여기다 또 7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취급해버린다. 집합이 원래 의미가 그렇잖아요. 인덱싱 기능이 없어서 인덱싱을 안 하잖아요. 뭐 0, 1, 2 이렇게 튜플이나 리스트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합은 특수한 목적으로만 좀 사용하고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들이 쭉 뭐 리스트에 많이 들어있을 때 그렇게 유니크한 값들만 뽑아내려고 할 때 그 리스트를 갖다가 집합으로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고유 값들만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A가 뭐 1, 3, 1, 2, 4 이렇게 이제 작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엄청 길다고 생각해봐요. 뭐 문자열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안에가 도대체 종류로는 이게 개수로는 6개인데 가지수로는 몇 개인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1, 2, 3, 4 4가지인 걸 알 수 있잖아요. 들어있는 애들의 고유한 애들은 고유값들은 4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이 자체를 뭐 인덱싱도 안 되고 그래서 집합을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아주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좋죠. 제거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요놈을 추가하는 거죠. 추가해. 물론 동일한 게 있으면 하나로 취급해 버립니다. 6, 7이 있는데 또 6, 7 있지만 걔들 하나씩만 취급하고 8, 9, 10 이렇게 하는 제거하는 거. 인덱스가 안 되기 때문에 값을 가지고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집합을 가지고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룹 자령을 보면 특징을 좀 보죠. 인덱싱이 되는가 안 되는 거죠. 딕셔너리는 키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집합은 아예 그런 인덱싱 기능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문자열 리스트 튜플은 자기 그룹 내에 있는 개별 요소 값들 원소 요소 뭐 이렇게 쓰는데 그 하나들을 얻어볼 수 있죠. 인덱싱 가능하다. 요소값 변경 원소값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한 리스트 인덱스 가능한 리스트 하나면 된다. 그리고 물론 인덱싱이 불가능하지만 딕션이나 집합은 그 자체 내의 값들을 변경 가능하죠. 키를 동일해주고 값을 변경하면 네임 홍인데 네임 강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추가도 가능하죠. 문자열이나 튜플은 이 안에다 새로운 거 추가도 안 되고 있는 걸 변경도 안 되고 그렇죠.
가능하려면 무조건 새로 만들어서 해야 돼.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걸 변경이 안 돼. 여기다 새로 뭔가 만들라고 A한테 다시 할당해주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간접적으로는 변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변경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리스트는 그 자체 원래 A, B, C라고 하는 리스트 자체에다 뭐 추가하거나 값을 B를 D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들도 이제 변경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그룹 촬영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동영상을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건문 반복문 논리적으로 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